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보낸 도토리현 이와이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산인지방에선 가장 오래된 온천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곳의 료카만 남아있는 좀 쇠락한 온천지의 느낌이긴 했습니다. 저희는 이와이야라는 료칸에 투숙했는데 창업 150년 된 료칸이고 창업 당시의 목적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노포 료칸이었습니다. 모든 탕은 원천 각계나가시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욕조의 송판 밑에서 바로 온천수가 용출되는 바닥 용출탕으로도 유명합니다. 비탕협회 소속 료칸이기도 하고요. 음식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조식으로는 새해 아침에 먹는 오세치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조온이라 불리는 일본식 떡국도 맛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와이 온천으로 향하던 날은 날씨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다를 보며 점심 함께 하려고 검색해둔 경치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구글 맵에는 영업 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시골 식당들은 구글 맵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바람도 심하고 파도가 높아서 바닷가 경치를 즐길 만한 날씨도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료칸으로 향했는데요. 직원분께 근처에 밥 먹을 만한 곳 있냐 물어보니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미치노에키까지 차를 몰고 나가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게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는 앞선 투숙에서 계속 게를 먹어서 게는 좀 질린 상태라 저는 굴과 새우프라이 정식을 주문했고 남편은 새우프라이 카레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료칸으로 돌아와 체크인을 했습니다. 노포 료칸의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이와이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내에는 다타미가 깔려 있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お食事のまずですね、会場の方がですね、こちらのフロントの横の階段からお2階でご用意いたします。2階ですか。2階です。はい。お時間にね、6時になりましたらこちらにお越しください。はい。ではお部屋こちらでございます。どうぞごゆっくりどうぞ。こちらがですね、ちょっとコーヒーの喫茶になってますが、ただいまちょっと準備中でございまして、こちらの方ではコーヒー紅茶50にお召し上がりいただきます。お好みの民芸のカップで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ませ。夜はだいたい9時ぐらいまでやってます。9時ぐらい。はい。朝は7時ぐらいからやってます。お風呂がですね、こちらに集中しております。ただいま奥が女性のお風呂、その手前男性のお風呂、こちらが宵町草という貸し切り風呂になります。こちら貸し切り風呂をですね、お料金がかかるためフロントで鍵を管理してますので、またご利用の際はフロントまでご用意くださいませ。大きいお風呂はもうチェックアウトまでいつでもお入りください。夜の8時に男女の札が交代しますので、8時に、それだけお気をつけくださいませ。世の中ずっとやってるんですか？世の中中ずっとやってます。はい。24時間やってます、ね。はい。では本日こちらのお部屋、リンドという部屋になります。どうぞお疲れ様でございました。はい。お疲れ様でございます。どうぞ。で、おかまんこの辺りにおいでください。はい。お疲れ様でございました。はい。ではこちらが林道というね、お部屋の鍵でございます。はい。で、貴重品やロッカー等ございませんですので、もしご不安の際はフロントの方でお預か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風呂に持っていくものはこちらにございます。バスタオル、タオル、お浴衣などございます。はい。ちょうど帯の下にはトートバッグがございますので、こちら差し上げておりますの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と、こちらにミネラルウォーターで、入ってます。冷蔵庫の中に、こちらもサービスになってますので、ぜひご自由にお飲みくださいませ。はい。あとはもうお風呂もいつでもお入りいただけますので、ごゆっくりとしてやっ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6時にね、お食事楽しみにお待ちし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이와이야는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1층은 공용 공간이고 2층과 3층에 총 13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고 화실과 화양실로 나뉘어 있어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고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 차이는 오히려 식사 플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가장 저렴한 플랜은 화실 오마카세 조식 플랜인데 객실 지정 없이 주는 대로 오마카세로 객실 받고 조식만 먹는 플랜입니다.
2인 기준 조식 포함 25,000엔 정도의 예약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급적 석식 포함 플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집이 요리를 꽤 잘하는 집이고 식사 플랜도 다양합니다. 일반 카이세키 플랜으로 하면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만엔에서 6만엔 정도, 이 밖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카이세키 코스나 샤브샤브 플랜, 다양한 해산물 플랜 등이 있는데 플랜에 따라 2인 조석식 포함 6에서 7만엔대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비싼 플랜이 게 플랜인데 겨울에 가면 맛보실 수 있고요. 게 종류나 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통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11만엔부터 15만엔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최근에 대게 어획량이 줄어서 대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말에 투숙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연말연시 한정 오시오가츠 특별 카이세키 플랜으로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연말엔 일본 료칸 요금이 많이 오르고 이렇게 식사 플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또 이때밖에 나질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럼 우선 관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프론트가 있고 그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프론트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로비 라운지가 나오는데요. 커피와 홍차 등을 다양한 민속 공예 컵에 담아 마실 수 있습니다. 이와이 가문의 7대 오카미상이었던 야마다 요코라는 분이 도토리현 미니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로비 라운지 곳곳에 다양한 미니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놓여 있는 테이블, 의자, 각종 가구들도 도토리현의 유명한 가구 장인이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전시된 자기들도 도토리현의 유명한 가마에서 생산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운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으면 작은 중정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크고 화려한 정원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미니의 컵을 하나 골라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밤 9시부터는 사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고요. 아침에는 야채 주스도 제공됩니다. 셀프바 옆으로는 작은 매점 공간이 있어서 간단히 오미야게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객실로 가보겠습니다. 라운지를 지나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가면 객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객실은 3층 복도 맨 끝에 위치한 린도라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세면대와 화장실이 보입니다. 이와이야의 모든 객실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화장실과 세면대만 갖추고 있습니다. 변기 하나 들어가 있는 작은 화장실 공간이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세면대도 소박합니다. 양치컵과 손세정제, 올인원 타입의 케어 제품이 다회용으로 하나 준비되어 있었고요. 서랍 안에는 덴탈 키트, 면도기, 빗, 티슈, 남성용 코롱 정도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온병과 컵이 준비되어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작은 화실이 하나 있고요. TV 앞에는 데이베드가 하나 놓여 있어서 TV 볼 때 좋았습니다. 데이베드 공간까지 합치면 8조 정도 되는 방인데 소박한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기가 놓여 있었고요. 우메콤부차와 와가시 준비되어 있었고 생화로 장식한 작은 도코노마도 보이네요. 타월과 유카타 준비되어 있고 사무에나 파자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얄팍한 에코백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화실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면 트윈베드로 구성된 침실이 나옵니다. 침실은 현관 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편안한 침대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바닥에 이불 깔아주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침실 분위기는 아늑하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우풍이 좀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다실 난방만 켜고 침실 난방을 끄고 잤더니 조금 춥더라고요. 150년 된 료칸이지만 TV는 최신식 스마트 TV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모두 볼 수 있어서 뽕 선생님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온천을 즐기러 가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온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 대절탕인 요이마츠쿠사이고 안쪽으로 초우즈노유, 이와이노유가 있습니다. 바닥 용출탕인 초우즈노유와 노천인 세도노유입니다. 입실 시간부터 오후 8시까지가 여탕이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자정을 기준으로 탕이 바뀌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밤 8시에 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두밤중 사람이 없을 때 촬영하려고 했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탕이 이와이야의 메인탕인 장수탕 초우즈노유인데요. 좌식 샤워 공간이 몇 개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내탕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검게 보이는 곳은 깊이가 꽤 깊어서 일어서면 가슴 정도까지 물이 차는 타치유입니다. 바닥은 나무 판자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온천이 바로 용출된다고 합니다. 바닥 용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공급되는 온천수도 있는데 이 온천수는 바로 받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음용 가능한 온천수를 준비해두는 료칸들이 꽤 있지만 이렇게 욕조로 공급되는 온천수를 바로 받아 마셔본 것은 처음입니다. 마셔도 될 정도의 좋은 수질의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입욕하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초우즈노유에서 밖으로 나가면 노천 세도노유가 나옵니다. 경치가 좋은 노천은 아니지만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입욕할 수 있습니다. 노천은 발밑 용출탕은 아닌데 같은 부지에서 온천이 용출되고 있어서 원천을 바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천질은 pH 7.1 무색 투명한 나트륨 칼슘 유선염천인데요. 예전엔 석고천이라 불리던 미인천 계열의 천질입니다. 중조천처럼 막 대놓고 미끌거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게 몸에 감기는 기분 좋은 천질입니다. 용전 물질도 2000mg 가까이 들어있고 용출량도 풍부한 좋은 온천입니다. 그 다음 초우즈노유 바로 옆에 있는 이와이노유입니다. 이와이노유는 체크아웃 바로 전에 들러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탈의실에는 세면대가 2개 정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옷 벗어두는 바구니 모습이고요. 탈의실 아담합니다. 제가 9시 20분쯤 내려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지막 온천을 아주 기분 좋게 즐기고 왔습니다. 이와이노유는 노천 없이 내탕만 마련되어 있는데요. 경치가 없는 내탕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레트로한 창문과 은은한 조명 때문인 것 같죠? 이와이노유는 바닥 용출탕은 아니지만 당연히 원천 카케나가시 탕이고요. 탕의 안쪽 깊이가 깊어져서 타치유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뒤쪽으로 비탕 옆에 등이 걸려 있고 좌식 샤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천 온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탕으로 바로 원천이 공급됩니다. 원천 카케나가시 하기 딱 좋은 온도네요. 용출량도 분당 600리터나 돼서 탕 4개 돌리기엔 차고 넘치는 양입니다. 어떤 일본인 유튜버가 산인 최고의 온천이라고 극찬을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탕의 경치도 없고 객실 온천도 없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저런 불편함은 감수해야 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절탕 요이마츠쿠사입니다. 1회 45분 3,300엔으로 이용 가능한 유료 대절탕이고요. 저희는 EQ 혜택으로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다미 방이 따로 있어서 입욕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대절탕 내부에 화장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편했고요. 탕은 소박한 내탕입니다만 탕 크기는 꽤 널찍하고요. 객실에 샤워 시설이 없는 료칸이다 보니 아침에 여탕이 좀 붐벼서 그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원천 카케나가시로 온천이 공급되고요. 원천 부지 내에 탕들이 쭉 붙어 있으니까 신선한 온천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료칸 최대의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나가키, 사키즈케로 나온 고마도후, 그리고 젠사이 접시입니다. 이건 호타루 이카를 초절임한 것이고요. 이건 모사에비, 모즈쿠, 토로로, 메추리알, 오징어, 해파리, 골뱅이, 유바구이, 계란말이 등등 다양한 음식이 전체로 나왔습니다. 대게의 다리도 조금 나왔고요.
도빅무시도 준비되었습니다. 하마구리와 전복이 들어가 있네요.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와인은 지역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호주 와이너리는 조금 오래된 와이너리고 토토 와이너리가 신생 와이너리라고 하더라고요. 키와인 병 좀 줘봐. 가와이. 토토 와인. 괜찮은데 맛이 호주 와인보다 100배 낫다. 호주 와인 맛 없었어. 호주 와인 땡. 토끼 와인 괜춘. 이어서 나온 오츠쿠리는 도미, 방어, 오징어, 참치, 보타네비입니다. 기름 오른 방어도 맛있었고 사이즈는 작았지만 보타네비도 맛있었네요. 그리고 템프라, 새우와 고추, 생선 등을 튀겨왔습니다. 이건 타지마규 샤브샤브. 타지마규는 효고현의 브랜드 규인데 기름기가 전혀 없는 부위더라고요. 고급 부위 같지는 않았지만 요즘 기름기 자제하고 있는 저희에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구이 요리로는 토코부시와 연어 된장구이가 나왔습니다. 된장을 발라 부었어? 이제 전이를 상실했어. 배가 불러가지고 반씩만 먹자. 토사광난이나. 겉에 이렇게 솔찌개미를 해서 구웠더니 안에가 쥐포 맛 같은 게 나. 약간 엄청 쫀득하고. 이건 흑미가 들어간 오곡으로 만든 만주, 가지, 이건 나노 하나, 요건 조그만한 순무. 안에는 된장이 들었나? 달다 밥이. 밥이 달다는 건 당이란 얘기잖아 이게. 집에 가면 다이어트 해야지. 당신 없는 동안 나는 풀떼기만 먹고 있을게. 일주일 동안 두부랑 풀떼기랑 계란만 먹을 거야. 12월 31일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이 토시코시 소바를 먹습니다. 아듀 2024년. 그저절 밑강두리. 그리고 이건 다음날 조식인데요. 새해에 먹는 오세치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들이 보입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가마보코, 굽은 허리와 긴 수염이 장수를 상징한다는 새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운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붉은색의 음식이 많고 멸치는 예전에 비료로 쓰였기 때문에 풍년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조림을 타즈쿠리라고 부릅니다. 검은 콩은 안 좋은 기운을 쫓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조식에 늘 나오는 유도후도 조금 나왔고요. 오즈온이라 불리는 일본식 떡국도 나왔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찹쌀떡이 들어가는데요. 둥근 떡은 가족의 평안과 장수, 네모떡은 집안의 번창과 자손의 번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죽순, 당근, 생선조림 등이 들어간 타키야와세인데요. 곧게 위로 뻗어 자라는 죽순도 자손의 번영과 출세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 모지리 유튜버 밥 다 먹고 찍는 식당 풍경입니다. 어제 저녁도 여기서 먹었는데 이렇게 아늑한 개별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온천을 즐기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이런 전통 료칸들은 보통 10시 체크아웃인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좀 서둘러야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잘 쉬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직원분들이 차까지 짐을 들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면서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날이 좋아서 체크아웃 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집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입니다. 강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병풍처럼 에워싼 산들도 멋지고 아주 예쁜 마을이었어요. 료칸 주변은 그냥 주택가였는데 신년을 맞아 걸어둔 시메카 자리가 보여 찍어봤습니다. 시메카 자리가 있는 집은 토시가미가 안심하고 내려오신다네요. 울사년 뱀해를 맞아 뱀 모양 사탕도 료칸에서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울사년생인 뽕 선생님은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와이아에서 잘 쉬고 마을을 떠납니다.
좋은 온천욕이었다. 이와이 온천 안녕. 체크아웃을 마치고 2025년 첫 나들이 간 곳은 도토리 사구입니다. 도토리현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니 이곳을 들르지 않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았어요. 마침 날씨가 좋아 푸른 바다와 사구의 색 조화가 아주 멋지구리합니다. 이쪽이 샌드보드도 타고 그러는 급경사 지역인 것 같은데 급경사 오르기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는 완만한 경로를 통해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거칠었지만 새해 첫날에 새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새파란 하늘처럼 청명하고 거센 파도처럼 기세 좋은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